자, 지난주 여러분들 별 볼 일이 있는 녀석들이라는 책 함께 읽었고, 그 책이 이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에 관해서 나온 책이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 논술글은 기본적으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다음에 본론은 이제 다시 반론이 포함되어 있지 해서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 이 문제가 갖는 쟁점이 무엇인지 쟁점을 드러내 쓴다거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좀 이렇게 흥미있게 쓴다던가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제기된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서론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찬성 또는 반대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그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핵심 근거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거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 자체가 왜 중요한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자료라던가 뭐 이렇게 전문가 의견이라던가 이런 걸 제시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또 적절한 비유 뭐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그래서 설득력 있게 본론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론에서는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해서 내가 찬성치면 반대측의 근거를 예상하고 내가 반대측이면 찬성측의 근거를 예상해서 그 상대방의 근거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근거가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근거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어서 상대방의 근거 자체가 설득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도 이게 반론본에 써야 될 것들이고 그다음에 끝으로 여러분들이 최종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핵심 근거들 모아서 종합 정리해주는 부분과 끝으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라서 여러분들이 어, 마지막에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그래서 뭐 명언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인상 깊은 마무리까지 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커버할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을 쓸 것을 요구를 했고 지금 쌤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쌤이 말한 게 뒤집으면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네. 하라니 글을 보고 하경의 재하가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서론은 어떻고, 본론은 어떻고, 반론은 어떻고, 결론은 어떻고 해서 뭐가 잘 되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평가를 하라고 하는 이유들은 사실은 남의 글 잘 평가하고 그 연습을 선생님이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여러분 글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봐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칠 수 있는 퇴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도 한 연습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입니다. 네가 뭔데 날 평가해부터 시작해서 재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감정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감정의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의 어떤 한 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랑이 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이 최대한 빨리 들어오겠대요. 음, 충전하고. 어, 자, 하랑이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을 하고 싶어 한다.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든 자아실현을 하고 싶든 다양하다. 학생 또한 마찬가지다.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도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이 글에선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장려하는 이유가 이야기하지 않다. 첫째, 정신력으로 성숙해진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손치는 학생의 인격을 이룬다. 책임감을 쌓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책임감을 쌓였어요. 그리고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해주니까 저를 보는 마음,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생겼어요. 콘트레이너스를 얘기하면 아르바이트를 한 후 다방면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선생님이 알기로도 선행에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승인이 된 후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를 사귀는 법, 다양한 인간 대상들을 대하는 법, 행사를 대하는 것 등을 미리 배울 수 있다. 이후 실습하러 나갈 때 사회에 더 빠르게 적응해 수월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학생은 대부분 책상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격 있는 상황들을 제한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부딪히는 생활의 능력을 영어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들이 어쩌면 있을 때 필히 좋은 방향들을 제기해야 하였습니다. 업무 입장을 드는 사람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진행 방향과 일탈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핑계 자료를 보여주는 나라의 시스템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학생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들이다. 경제적인 외하고 비경제적인 원인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수치를 받았다. 다른 청년 아르바이트가 진행 방향과 일탈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진행 방향과 일탈이 청년 아르바이트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속상할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알게의 경험이 된다. 이 경험은 노예를 대하는 법, 상사를 대하는 법, 수도를 대하는 법,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것까지 가르쳤습니다. 실을 두려워하며 아르바이트를 관여하는 것은 얼마나 얼마나 큰 벽을 놓치는 것보다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하경이 평가. 네. 일단, 일단 근거에 뭔가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게 있어서 읽기 좋았고, 근거도 굉장히 새롭다 해야 되나? 뭔가 제가 깨닫는 바가 많아서 되게 훌륭한 글이라고 느껴졌고, 제 글에 되게 자신감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어유. 자, 제야. 음, 근거도 잘 나와 있고, 아르바이트를 장려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가 잘 나와 있고, 마지막쯤에 저는 반대 입장에 그 의견을 예측해서 반론하는 부분을 쓰진 않았는데, 여기서 쓴 거를 보고, 아, 이걸 내가 잘못 썼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왔어? 네, 아, 그래. 서연이는 어디로 보낼 거야? 저 못 썼는데요. 어우, 너 서연이 너 같은 놈 하나 있지? 그 누구지? 네? 서연이 너 같은 놈 있었잖아. 수요일에. 아, 호연이? 호연이 그래. 어? 아이도 너 호연이랑 똑같냐? 아니, 이번에는 못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출연 때문에. 네가 못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경이가 이제 그래도 난 썼다 이제 이런다. 서연아. 진짜 배신 쩐다. 아니, 나는 가기 전에 썼어. 자, 배신 쩌네. 아니. 야, 서연아, 네가 잘못했다고 저기 해야지. 지금 한 해를 보고 저기를 배신 쩐다 그럴 거야, 지금 이게? 상황이? 왜 저렇게 살지? 어? 자, 뭐라고? 아니, 진짜 왜 저렇게 살지? 너가 저 왜 저렇게 살지가 하경이 보고 얘기하는 거야, 서연이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이, 안 쓰네요. 그래, 안 쓰네. 서연아, 재하가 네? 진정한 친구야. 어? 네? 너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꾸짖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야. 자, 하랑이 글 쓴 거 그냥 쌤 일단 얘기를 좀 하고 그 나서 두 번째 재하가 쓴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랑이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서론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장려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예 서론에서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찬성이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쓰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중립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장려해야 하나,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라고 이제 얘기해 놓고 나서 이제 본론에서 찬성입니다라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서론에서 찬성입니다라고 밝혀되고 어쨌든 요 문제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얘기를 알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식은 다 허용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어, 원하는 것이 자아실현 하고 싶은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제 활동으로부터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좁혀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도 스스로 경제 이익을 얻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이 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장려의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서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기가 찬성하기 때문에 요 긍정적인 찬성 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써 갖는 것들이라는 점에서는 그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논술에서 서론의 그 역할은 선생님이 그 얘기했듯이 이 문제가 왜 쟁점이 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도대체 왜 따져봐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그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비하면 하랑이는 그 양쪽의 입장을 들어서 둘 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뭐가 옳은지 따져보자. 난 둘 중에 그 다음에 본론 가서 난 A다 이렇게 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랑이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자기 입장 조금만 이렇게 가지고서 얘기하는 방식들. 근데 서론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들도 방식이긴 해. 근데 어쨌든 전통적인 방식은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양 입장을 다 모여주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경제기를 얻고 싶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다. 사실 이러면은 우리가 굳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문제에 대해서 따져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그거 관련되어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서론에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들도 가능한 방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하랑이가 쓰는 방식을 써도 되고 또는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쟁점을 양쪽의 입장을 다 보여주는 방식을 써도 되고 그래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건가라는 부분들 또 누구에게 이 글을 읽힐 거냐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그건 이제 선택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식적으로 성숙해지고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세 가지 근거에 제시한 그 부분들 뭐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아쉬운 점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사실은 보면 엄밀히 보면 좀 비슷하지 않아? 요거 정식적으로 성숙해진다. 사회에 빠르게 적응한다. 다양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다. 중에서 비슷한 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어, 성숙해졌다는 게 어, 아니 그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건 다른 의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게 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를 사귀는 법, 다양한 인간 군상을 상대하는 법, 어, 상사를 대하는 법이 다양한 경험이랑 겹치기 때문에 똑같은 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거하고 정신 성숙해진다고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렇게 봤고. 그러네, 듣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해? 저도 다 다른 거 같아? 정신도 성숙해진다. 사회에 빠르게 적응한다. 다양한 경험을 한다? 아니면은 음,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게 음, 사회에 적응하기 쉽다는 뜻이니까 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엮을 수도 있죠. 음, 너 그랬잖아. 정신도 성숙,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같다는 거 아니었어? 아까도? 아니, 저 아까는 두 번째랑 세 번째. 사회에 그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아, 게 다양한 다양한, 경험을 그거. 그렇지. 여기서 지금 보면 동료를 사귀는 법,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 상사를 대하는 방법 등을 미리 배울 수 있다고 여기도 보면은 새로운 상황들, 새롭게 만난 인연들, 난관을 통과하는 법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스탠도 생각에도 이게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양분된다는 것들이 결국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겹치지 않나라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차라리 둘째와 셋째 부분들에 있어서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요 두 개를 합치고 새로운 근거 하나를 제시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네가 여기 보면 뭐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든 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어? 아니면 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던가 이런 더 그 막강한 이유가 있잖아. 그럼 차라리 여기서 그런 이유를 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던가 그런 부분으로 제시해 주는 게 더 나았을 거다라는 거야. 네.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제시를 할 때 그 근거가 얼마나 그 좋은 근거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세 가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다양한 근거에 제시하는 건가라는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근거, 다양성. 그래서 비슷비슷하면 합치고 다른 거를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부분에서 이 그 촌철 학생의 인터뷰를 인용해 가지고 이제 성숙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것들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 증명 방식에 있어서? 수밖에 한 사람의 그치. 한 사람의 의견만 들었어요. 일반화에 한 오히려 사람의 의견에 그, 대조적으로 요 손채은 학생만 그런 건지, 손채은 학생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알바하는 학생들도 과연 진짜로 정식적으로 뭐 해줄 건지, 성숙해질 건지라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일반화시킬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물음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면 왜 정식적으로 성숙해지는가, 정식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와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라는 부분들을 먼저 네가 입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요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런 걸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명이 없는 상태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만 제시했을 때 그걸 갖고 과연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문제가 따르고, 정식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부분은 정식적으로 성숙해지면 왜 우리가 정식적으로 성숙해지는가? 청소년기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게 왜 어떤 효과를 미치는 건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써야겠다라는 얘기. 자, 성인들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왜 사회에 빠르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부분을 잘 썼잖아, 여기는. 동료 사귀는 법, 다양한 인간구상들 이런 걸 배우는 법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써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왜 사회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는가? 그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면 이런 점이 좋다고 쓴 거잖아. 그래서 요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최소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와 사회에 빠르게 적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사회에 빠르게 적응을 왜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다 들어 쓴 거야. 다만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은 오히려 첫 번째와 견줘놓고 보면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를 제시한다던가 뭐 비율을 제시한다던가 통계자를 제시한다던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기본을 잘 썼어. 근데 플러스 알파가 없어. 근데 네. 첫 번째는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기본이 없어.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췄다는 거지. 하랑이 좀 더 욕심을 낼 거면. 나랑 뭔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씹어줄 수 있다 해서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나라는 부분들을 했고, 여기 썼고, 그다음에 이것이 좋은 자양분들이라 생각한다 해서 이것도 역시 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경험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도움되는 건가에 대해서 역시 세 번째 것도 첫 번째 것과 마찬가지, 아니 두 번째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다음 이것도 역시 빠져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사례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전문가 의견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플러스 알파 부분이 역시 빠져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론 부분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진로 방황과 일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진로가 뭐 문제가 생기고 일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말을 하니 그럴싸해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네가 본 거겠지, 하랑이 네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랑이 네 글만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말을 하니 그럴싸해 보인다는데 무슨 통계 자료를 보여줬지? 나 못 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양한 통계 자료가 뭐냐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럴싸해 보인다라고 이제 비꼬는 거잖아, 네가. 상대방 말을 쉽게 말하면. 그리고 굳이 근데 이 이야기는 뭐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나 이는 학생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들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근데 우리가 통계자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딴 얘기를 네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랑이가 어떤 자료를 보고서 그 연구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이 사람들에게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만 따오면 이 그리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야. 경직 원인을 제외하고 비경직 원인으로 아르바이트 시작했을 때 일반성 아무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왔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논문을 본 거겠지.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힘든 거지.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진로 방향과 일탈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진로 방향과 일탈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원인이 됐다 보니 훨씬 합당할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서 반박을 쓴 건 맞아, 반론은.
근데 어쨌든 하랑이가 이렇게 논문 자료까지 찾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점이나 이거를 소화시켜서 다시 그러니까 하랑이의 글로써 보여줄 때는 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디서 사진을 찍은 거가 있어. 그럼 그 사진을 네가 어디 옮겨서 볼 때는 해상도라던가 그 무슨 사이즈 뭐 이런 거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온판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그 다른 그러니까 뭐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를 모니터에 옮겨 놓게 되면 스마트폰 사이즈하고 모니터 사이즈가 뭐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그 픽셀이 안 맞아 가지고 이상하게 보이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가 그거를 그 다른 버전으로 버전업 다른 버전으로 적절하게 잘 바꿔줘야 돼. 그래야 읽는 사람들이 별 무리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논문 자료라든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아이들의 경험을 준다. 이 경험은 동료를 대하는 뭐 상사를 대하는 뭐 응답을 뭐 가르쳐 준다. 근데 요 이야기는 요거잖아. 요거 셋째 부분만 쓴 거잖아. 근데 너가 이거 그래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정치적 성숙해진다라는 부분도 선생님 빨간 글씨 해놓은 거 요 세 가지를 다 뭐 했어야 된다고? 모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종합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세 가지를 모아 쓰고 있는 게 아니지. 뭐 두 가지만 모아 썼거나. 그래서 선생님이 비슷비슷한 거.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두려워하며 아르바이트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큰 덕을 놓친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뭐 해야 되나 별로 인상 깊지 않다고 해야 되나 선생님 생각에는 왜냐면 이건 모든 게 마찬가지야. 다른 문제에도 잃는 걸 두려워해서 큰 이득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그 찬반 논술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가 지금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찬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어떤 그런 비전이라던가 그 노동과 관련된 노동의 소중함과 관련된 명언이라던가 이런 걸 좀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끝을 맺는다던가 오히려 건강한 청소년 노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올 수 있고 뭐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던가 이런 분의 비전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끝에 가서 인상 깊은 마무리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거야. 됐니, 하랑아? 그 선생님이 지금 조언했던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고쳐 쓰기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재하였나? 네. 재하 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글 발표하고 선생님이 잠깐만 선생님도 지금 냉장고에서 물을 안 갖고 와갖고 선생님 물 좀 잠깐 갖고 올게. 재하 일단 발표하고 네. 있어. 천천히. 네. 벌써 가을이다. 중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초등학생 같은 면모를 벗고 시험을 치르며 나는 한층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했다. 그런 점 때문인지 요즘 뉴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날 때 경제 뉴스라든지 세계 각국 이슈들을 모아본다든지 부쩍 우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을 읽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관한 기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찬성했다. 하지만 오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며 내 의견은 반대로 뒤집어졌다. 당장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다. 첫 번째 문제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3.1%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0명 중 1명으로 꽤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수준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7시간을 일하며 임금은 7,785원을 받고 있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 것을 보아 평균적으로 255원을 받고 더 일을 했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청소년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2020년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42.5%에 불과하여 청소년 상당수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소년이 경험한 노동권 침해 유형 설문조사에서는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계약한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등 청소년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대거 나와 있다. 정리하자면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불이익을 받으며 심지어 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별볼일 있는 녀석들에서도 사장님과의 갈등 내용 중 하나로 등장하여 우리에게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각지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청소년 중 37.5%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은 초과 근무, 임금 미지급, 심지어 성희롱, 언어폭력, 폭행 등과 같은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했다면 자신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또한 청소년이 성희롱, 언어폭력, 폭행 등에 시달려도 모든 사례들을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알아낼 수 없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것 정도가 전부였다고 답했다. 사회 구조를 배우는 차원에서 아르바이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 대우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읽은 별볼일 있는 녀석들이라는 책에서도 아르바이트, 그 중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알아가게 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또 꼭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차별은 많이 존재한다. 우리가 모두 사회 문제에 귀 기울인다면 이를 통해 사회 문제가 다수 해결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고친 멋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서연이 평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한 근거를 좀 자세하게 초청장 자료를 넣어서 한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가랑이. 여기에서 자신이 좀 케이스에 대해서 나타내고 왔고, 그리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나타내주니까, 그, 신뢰가 가고, 잘 됐던 것 같아요. 하경이. 저도 처음이나 마지막에 자신이 쓴 글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네, 주장도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읽기도 좋은 글이었어요. 음. 자, 재아, 그 논술 쓰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재아가 쓴 그 논술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논술은 아니에요. 아,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법도 없지. 그래서 재아의 논술은 이른바 인간미가 드러난. 음? 보통 논술은 인간미가 없어. 그 개인적이지 않아. 그냥 객관적이고 딱딱해. 어? 근데 이제 재하 같은 경우는 그 글에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 감정 이런 걸 입힌 어떤 그런 글을 썼어.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런 새로운 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논술이 훨씬 더 이렇게 뭐야 딱딱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글들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에 호소한 정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논설문 그 자체는 그동안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제아처럼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감정을 넣어 쓰지 아니하고 공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딱딱한 어떤 그런 글이 그 논설문의 어떤 그런 특징이었고 그 이른바 수필적 요소, 에세이적 요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근데 이제 자기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개인의 감정을 입혀서 쓰는 것들이 더 낫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것들을 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런 부분들 뉴스에 가지고 시작했다. 이시범은 부쩍 우리 사회 문제 관심 가지기 시작했다. 별변 선생 알아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요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 논술에서의 서론이기보다는 독서감상
독소감상문에 처음 시작하는 말로서 이렇게 썼으면 좋아, 이거는. 근데 일반적인 논술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거지. 그리고 뭐 내가 뭐 찬성이었었는데 조사하면서 뭐 뒤집어졌다. 그 청소 안 해봤더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스토리에 기반해 가지고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다. 아까 그 하랑이가 쓴 게 일반적이다, 서로. 하랑이가 쓴 방식. 근데 이제 하랑이가 쓴 것도 일반적인 방식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그냥 자기 입장만을 갖고 쓴 방식이었고, 보통 근데 그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을 갖고 쓰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그렇고, 자,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입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일자리 수입이 높지 않다고 썼는데 지금 보면 요 자료 좋습니다. 일주일에 이 정도 일하고 임금을 이걸 받았다, 받고 일을 했던 것이다. 요 얘기 쓴 거 좋습니다. 요 자료. 이렇게 그 아까 누가 이제 통계자를 주어서 신뢰감을 주고 좋은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증가해 왔다. 경험률이 꽤 많다. 요 이야기 같은 경우는 굳이 뭐에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입이 없어요. 높지 않다는 거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자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통계자료 수치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복잡해져. 네, 읽기가, 뭘 얘기하는지 어려워져.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걸어내고, 네, 차라리 요거에 더 집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럼 이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봐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데 일자리 수준이 높지 않다 해서 이거 봐라. 이런 통계가 있지 않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런데 일자리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해서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냐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것과 그 일자리 수준이 낮은 거하고 두 개가 무슨 상관이냐고. 아르바이트를 반대하는 데 있어.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된 거야. 왜 일자리 수준이 낮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이야? 그 일자리의 수준이 나오는데도 어. 그걸 감수하고 하는 게 약간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부담이 되는데? 그 자기는 똑바로 음, 일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로 음, 인해서 자기의 경제 활동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음, 그 사장님들은 자기가 음, 청소년들 쓰면서 자, 좀 적은 일당을 주고 많이 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음, 일자리의 질이 낮으면은 음. 그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지금 왜 일자리의 질이 낮으면 일을 하면 안 되냐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왜 제한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 조금 받으면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자기는 힘들게 일을 했는데 다른 어, 사람에 비해서 어, 똑같이 노동력을 제공했는데도 어, 그 임금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 정당하지 못하다? 네, 그럼 그런 얘기를 지금 네가 써야 된다는 거지. 너가 말한 대로 청소년들이 뭐,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거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않으면서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던가, 그런 어떤 여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응하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들이 버릇이 되면 나중에 자기가, 제대로 된 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눈높이가 낮아져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큰 손해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도대체 왜 네가 왜 낮은 임금이 적은 임금에 그 일자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여기. 그래서 오히려 여기 이 부분을 덜어내고 그 얘기가 여기에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는 거야. 이 뒷부분에.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재하여도 아까 하락기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었는데 재하 역시 보면 두 번째 문제점이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다 해서 노동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세 번째도 청소년들 부당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이 두 가지가 결이 좀 다를 수 있어. 이거는 노동인권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다기 때문에 문제다라는데 게다가
사각지대에서 대처 방안도 없다. 그게 더 문제다라고 이렇게 쓴 건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둘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결이 비슷비슷할 수 있다는 거야. 비슷비슷할 수 있다는 거여서 차라리 이제 왜 청소년들 보고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그래? 사실은 제일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야? 너네가 만약에 아르바이트 한다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 왜 안 돼. 반대했어? 어? 그 위험하니까. 뭐라고 제할? 위험하니까. 그럼 위험하니까 아르바이트 위험해서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경이 공부, 뭐라고 했어? 공부해. 공부해라. 청소년 시기에 공부할 시기에 뭔 아르바이트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이런 두 가지 근거 관련된 비슷비슷한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차라리 더 명확히 이것과 선을 그어주는 명확하게 공부에 방해가 된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지, 재하야. 자, 여기도 역시 그 재하가 노동인권 실태조사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그 통계 자료를 제시해 준 것들 아주 좋은 부분이지.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불이익을 안다는 것이다. 별본 녀석에도 뭐 잘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 그래서 아까 그 하랑이가 제시했던 그 그냥 그 한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통계 자료까지 제시해 줬을 경우에 그런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그런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제아가 더 욕심을 부리자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으면 왜 일하면 안 되는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어쩌면 제아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으면 일하면 안 되죠. 라고 제안은 너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거를 반대편은 뭐 한다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으면 일하면 안 돼,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는가? 라는 분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으면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는 까닭을 역시 여기다가 하나 더 써주면 더 좋다는 거지. 자, 세 번째, 부당한 초의 대체성 방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요, 초과공고, 임금유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노동인권 사각지대 이야기하고 이제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꿨으면 세 번째 근거는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아낼 수 있다. 청소할 수 있는 상관을 그만둔 것이 전부 다라고 답했다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요 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근거 부분들도 역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음에도 대체할 방안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까지는 잘했어. 근데 네. 역시 여기서도 또 뭘 네가 써야 된다고? 그럼 왜 이렇게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 건가? 그 부분들 역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써줘야 더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반론 부분을 쓴 것 같은데, 사회구조를 배우는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사회구조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잖아. 네. 그럼 너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반론은 아르바이트 해도 사회구조 배울 수 없다. 그러니 사회구조 배울 수 있으니까 해라는 말은 잘못됐다. 라는 식으로 제아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네. 그게 반론이야, 제아. 아니면 그래, 사회구조 배우는 거 내가 인정. 아르바이트 하면 사회구조 배울 수 있어. 근데 사회구조는 아르바이트 아니고서도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배워. 그러니 굳이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게 반론이라고 제아야. 근데 지금 네가 쓴 반론은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여기잖아, 이거. 부당한 네. 처우 대처할 방안이 부족하다. 인권 상학세에서 본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네가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반론은 이런 게 아니야. 이건 네가 슛을 한 거야, 슛. 공격을 한 거야. 근데 반론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사회구조를 배우는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하고 너한테 슛을 보낸 거야. 그럼 이 슛을 네가 뭐 해야 된다고? 골키퍼로서 막아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반론이라고. 근데 너는 야, 아까 우리 편 공격수가 부당한 대우에 청소년이 노출되면 문제라고 내가 슛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골키퍼야. 네가 훌륭한 골키퍼가 아니지. 우리 편이 슛을 잘했으면 재하가 훌륭한 골키퍼가 아니야. 우리 편 공격수가 훌륭한 공격수인 거지. 이해가, 재하야?
네. 그리고 반론에서는 사회구조를 배운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나쁘다는 부분에서 아니다. 아르바이트 해도 사회구조 못 배운다고 주장하거나 사회구조는 아르바이트하면 사회구조를 배울 수 있으나 이 사회구조는 아르바이트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그러니 요거 배우려고 굳이 아르바이트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조를 갖고 써야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별 볼리는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공감하고 법안을 강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여기 있는 논술에 쓸 게 아니라 어디서 써야 됩니다. 독서 감상을 독서감상.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아까 하랑이한테 쌤이 인상 깊은 마무리라는 부분들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인상 깊은 마무리를 지금 잘하고 있어. 이게 인상 깊은 말이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해결했으면 한다. 우리가 멋진 사회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게 지금 인상 깊은 마무리를 잘한 거야. 지아가. 요런 게 인상 깊은 마무리야, 지금. 비전을 제시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시하는 거. 요런 게 인상 깊은 마무리를 재하가 잘한 거고, 그러면 재하는, 그 빠진 부분이 반론이 제대로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했던 종합정리. 청소년들 부담 방안이 부족하고, 노동권 사각지대가 있고,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준이 높지 않고, 요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 앞에서 한번 모아서 쏟아요, 모아서. 그걸 네. 보고 종합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끝에 인상 깊은 마무리 누드려서 좋습니다. 그래서 반론과 그 종합정리 앞부분, 그 부분이 이 자리에 위치해야 되고. 네. 자,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통계대로까지 찾아가고 그 제시해가면서 쓴 것도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거 본받아야 됩니다. 다음 하경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되게 물 이상해요. 한번 더 떠와야 되겠다. 하경이 발표하고 있어, 천천히. 네. 해. 요즘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3명에 1명이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고 답했을 정도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겪고 생기는 문제점 등도 많다. 그렇다면 청소년은 과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 나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 첫 번째,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성향을 기를 수 있다. 요즘 경제적 부담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스스로 벌어보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또 더욱더 성장해 스스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갖고 싶은 물건 스스로 사보면서 경제관념을 키울 수도 있다.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통해 여러 직업을 체험해보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여러 직업을 선택하여 체험하는 경험을 줄 수 있다.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들을 아르바이트로 체험해보며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가고 나의 진로를 더욱더 확실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억이 될 것이다. 청소년 시기 학생들이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학원, 학교가 전부인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런 공간들을 더 넓혀갈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학원과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에 나가가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 새롭게 만나는 인연들, 함께 있는 경험들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본인의 미래를 그릴 때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10대에서 20대의 사람들을 설문조사해본 결과 아르바이트를 진로에 도움된 요인 중 2위로 뽑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는 여러 직업을 체험해보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가정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 흔히 소녀가정, 소년가정이라 말하는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는 일도 많다. 그런데 만약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한다면 이 아이들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은 100명 중 약 29명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막는 것이 그것의 해결책이 아니라 더욱더 법을 강화해 청소년의 인권 보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나는 국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더욱더 보호해 청소년도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약간 글을 더 읽기 쉽게, 아니 더 납득되기 쉽게 말한 것 같고, 그 초반에 아까 봤던 글들이랑 다르게 저기 서론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게 약간 뭐 인상 깊었고 새로웠어요. 서연이, 저는 끝까지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경의 근거를 보면서 찬성이라는 의견도 맞는 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 음, 하영이, 그 문장이랑 문장 되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서 읽기 편했어. 음, 자, 하경이가 코가 길어졌지? 네? 하경이 너 코가 길어진 거 뭐 알아? 에? 하경이 네 코가 길어진 거 아냐고. 하경이 네 코가 길어졌다고. 아,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하경아, 네 코가 길어진 거 알아 몰라? 아, 어? 왜 거짓말만 하고 있어, 얘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저 너무 이상하게 썼어요. 수련회 때문에 너무 못 썼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걸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니 아주 그냥 애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네. 그치, 하랑아? 어. 자, 하경이가 아주 이상하게 썼다고 지 스스로 거짓말을 막 했습니다. 하랑이가 글을 보면 아, 지금 하랑이가 쓰고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그렇다면 청소년은 과연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의문문을 제기하는 형태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아르바이트 해보다 아르바이트 수 점점 증가하는데 우리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했을 때 겪고 생기는 문제점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과연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라는 식으로 제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경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봐. 쌤이 이 얘기를 여기를 왜 얘기하는지. 똑같아서. 어. 첫 번째 겹쳐서. 문장이나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이나 같은 문장이에요. 요 글 안에 이게 지금 긴 글도 아닌데 요 짤막한 글 안에 똑같은 얘기가 두 문장이나 이렇게 바로 연속적으로 온다는 거야. 이런 거 좋지 않다는 거야. 이거 빼야 돼. 둘 중에 하나 빼야 돼. 그 다음에 실제로 청소년 3명이 1명이 아르바이트에서 답변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이거는 현재 청소년 3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근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많으면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 새로운 문제야? 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그게 문제일 수는 없는 거 아니, 아니야? 그럼 청소년 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어떤 문제가 있냐는 얘기야. 어떤 문제가 있어? 하경. 부당 대우와 학업을 포기하는 문제하고. 그렇지. 그럼 네가 그런 얘기를 네가 여기서 해야지. 어? 청소년들이 3명 중에 1명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현실은 그렇게 뭐 부당 대우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네가 해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당 대우가 이렇게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과연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쨌든, 그 글 표현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고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안에서 지금 쌤이 말했던 내용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뭐야? 나는이란 말은 필요가 없어. 그냥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이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말자고. 말을 한번 꼰 거야. 그냥 뭐야?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자꾸 이렇게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글이 이상해져.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뭐뭐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뭐뭐다 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그게 학경이 네 생각이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나는이란 말을 빼도 되는 것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라고 쓰면 그게 네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어차피 이게 저자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는 말을 굳이 뭐해? 필요가 없다고. 그 필요 없는 글들은 다 빼는 게 그게 좋은 글이에요. 자, 왜냐하면 갖고 이제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는 성향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거 들었고, 요즘 경제적 부담으로 성인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아 새로운 사회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어린 날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 독립을 이루며 심리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나? 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를 다 쓴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 좋은 부분이지. 다만 하경이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좋은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가 없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야, 지금. 기본은 다 갖추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이것도 순서가 좀 바뀌어서, 어린 날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쓸어보면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거, 심리적으로 성장의 경제관념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요즘에,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순서는 좀 이렇게 바꿔주는 게 글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걸 따랐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르바이트 또 여러 직업을 체험해보고 진로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두 번째 근거에서 아까 첫 번째, 독립. 두 번째는 직업 진로 선택에 도움.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왜 좋은가,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미래 자연구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썼고, 그런 점에서 역시 그 기본적인 그 증명들, 요걸 하고 있는 것들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잘 썼고, 게다가 두 번째 거는 플러스 알파가 쓴 거지.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해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런 통계 자료까지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그걸 훨씬 더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이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글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정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이러면 좀 소극적이야. 그럼 차라리 셋째 해놓고 이제 네가 여기 써야 될 것들은 뭐야? 가정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서 실제로 이렇게 소년 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치가 많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증명에 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썼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썼어.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질 거다 하고 얘기한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일탈한다. 뭐 이런 거 그렇잖아. 그럼 예상 잘했어. 근데 나쁜 길로 빠질 거라고 얘기할 거라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 안 빠진다. 또 하나, 나쁜 길로 빠지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네가 쓰는 것도 이제 반론인데, 얘 지금 학경에 쓰고 있는 반론은, 법을 강화해 청소년 인권보호를 하면, 그럼 나쁜 길로 빠지지 뭐 할 거다? 않을 거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이 반론 맞아. 반론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반론을 뭐 해야 된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돼. 구체적으로. 구체.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구체성들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네가 뭐가 빠졌어? 종합정리. 아, 요거 주장정. 독립하는 성향도 기를 수 네. 있고 진로에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경제 가정편을 가정 경제 도움될 수 있고 요 세 가지를 모아서 여기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빠졌고 나는 국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더욱더 보호해 청소년도 만필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게 인상 깊은 마무리로서 우리 사회에 당부하는 이야기로 쓰고 있는 것들. 요거 좋은 부분이지. 요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요 얘기는 또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자꾸 문제로 또 올라? 위에서 두 번 쓰더니 여기 또 쓰고 있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가 아까 앞에 썼던 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비슷한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네가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쓰기 때문에 요 문장은 빼고 종합정리 써주고 인상 깊은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인상 깊은 마무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찬반 논술들을 직접 또 이렇게 써 보았고, 자꾸 여러분들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 사실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학교 쌤한테, 친구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주장해 본 어떤 글들을 써보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청소년 아르바이트들 할 것도 아닌데 그 아르바이트 하다 마라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를 갖고 이렇게 글을 작성해 보는 어떤 그런 연습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술 어떤 그런 실력들이 는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조사해서 이렇게 쓴 점들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이 늘 애들 가르치다 보면 자꾸 이것들이 머리로만 써갖고 둘이 뭉실하게 자꾸 써가지고 좀 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좋은 자료를 잘 찾아가지고 설득력 있게 인용하는 것들, 그런 태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갖춰 가기 바랍니다. 원래 시간이 되면 뭐 고쳐쓰기를 하고 뭐 이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다음 주에 할 자료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뭔가, 헐. 다음 주 책은 유튜브의 신입니다. 유튜브의 신이라고 해서 게임 중에 무슨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어? 문명 식스. 해? 해봤어? 아니, 그래? 하지 않은데 예전에 어. 그거 하는 거 보긴 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 방송으로 구독자가 수백만인 성공한 유튜버의 자기의 유튜버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유튜버의 세계도 알 수 있고 뭐 진로와도 좀 관계된 책이고 해서 유튜브의 신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인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 안녕히 네. 계세요. 그래. 아.